자, 이번 강좌에서는 공간을 구분짓고 그 공간 위에 도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을 구분짓는다. 좌표 공간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을 표시하는 방법. 자, 우리 일반적으로 평면을 얘기할 때는 X축과 Y축만 있었었죠. 근데 공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축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Z축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받아들여 줍니다. 자,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 그리고 여기다가 축을 하나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하나를 더 세웁니다. 당연히 여기는 원점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X축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서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이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 평면, 요거 XY 평면이에요. 이제는 구분지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바닥에 있는 게 XY 평면, 그 다음 오른쪽 뒤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얘가 YZ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평면들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XY 좌표만 존재하고 YZ 좌표만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Z하고 X만 나왔으니까 XZ 평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평면에 의해서, 이 세 개의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8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공간 하나, 옆에 하나, 그 뒤에, 그래서 4개. 그것만 있느냐? 밑에 또 있죠. 그래서 공간이 8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 3개의 평면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좌표 공간에 점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좌표 공간에서 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공간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시가 되어진다, 즉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좌표 공간을 이렇게 X축, Y축, Z축으로 또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A, B, C라고 그럴게요. 그랬을 때 이 A, B, C라는 점을 1.5를 기준으로 해서 쟤를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얘에 의해서 평면이나 축에 또는 대칭되어지는 점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상에서 이렇게 점이 하나가 표시가 되면 그 점을 제8의 꼭지점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제1의 꼭지점, 제8의 꼭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할 수 있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점들이 몇 개가 눈에 보여요. 어떤 점들이 먼저 눈에 보이느냐 하면 이 점 눈에 보이네요. A라는 점이 XY 평면 위에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정사형된 거죠. 이렇게 되어진 거 좌표가 어떻게 될까? XY 평면이니까 XY 좌표만 나오겠죠. 요거는 A, B,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YZ 평면에 뚝 떨어진 이 지점은 뭘까? YZ 좌표만 나오겠죠. 제로, B, C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럼 얘가 ZX 평면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ZX만 나오겠다. A, 제로, C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쉽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X축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위치는 뭐가 될까? 사실 제일 기본이 되어지는 값인데 A, 제로,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 같은 방식으로 얘는 제로, B, 제로. 여기는 Z축 위니까 제로, 제로, C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머리 좀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느냐? 평면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어진 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점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이 위치로 떨어졌다.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 그러면 XY 좌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Z 좌표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얘가 이렇게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YZ만
변동이 없고 x가 바뀐다.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어졌어. 그러면 xz는 변동이 없다 그랬죠. a, c 그리고 y 좌표만 이렇게 바뀐다. 됐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x좌표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됐나요? 그 이번에는 또 a가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어졌다. 그러면 y축에 대칭 이동됐으니까 y만 변동 없고 a하고 c가 바뀐다.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지? 같은 방식. 얘가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z만 변동 없고 위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점들까지도 이렇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복잡한 듯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읽어 나간다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거하고 복잡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점을 표시를 하고 나면 그 점 사이의 관계,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좌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x, y, z 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A라는 점,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공간상의 점들이 표시가 되면 이렇게 직면체를 그려보라 그랬죠? 직면체 그려보는 거예요. 제1의 꼭지점으로 제8의 꼭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직면체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뭐. 아이고. 이렇게 생겼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를 않아갖고 이런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이제 그려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자, 여기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Z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 Z2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지. 지극면체예요. 지극면체니까 우리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대각선 길이 구해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런 다음 이 거리와 이 거리에 의해서 이 거리를 구해내면 되겠다.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되네. 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현재 이 길이는 y축에 평행한 그런 값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y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리입니다. 즉, y1과 y2 사이의 거리.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x축의 평행이네. 그러니까 x축에 의해서, x좌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리. x1, x2의 크기. 이렇게.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하고 평행이죠. 그러니까 z1과 z2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럼 얘기 끝났네. 결국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에 의해서 제곱하면 이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x1-x2의 제곱.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뭐 절대값 의미 없죠. 플러스 y1, y2의 제곱. z1, z2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럼 이게 공간상에서의 거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살펴보면 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됐죠. 그죠? 평면 위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 뿐이다. 항상
이런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사실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X에서의 구조를 Y에 적용하고 그 구조를 다시 Z에 적용을 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서 또는 좌표 공간에서 점을 표시하고 주변의 점 사이의 관계까지 이렇게 모색을 해봤다면 이제 공식처럼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이 2, 2, 3으로 있어요. 이 점을 YZ 평면에다가 대칭을 시킬게요. 평면에 대칭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그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PQ의 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간단하게라도 항상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쉽게 눈에 보여요. 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YZ 평면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YZ 평면을 먼저 여기다가 표기를 합시다. 이렇게. 요게 YZ 평면이에요. 그때 그 평면의 앞쪽에 점 P가 있어요. 여기에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2, 2, 3. 얘 YZ 평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네. 그래서 그 점이 Q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점의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네. 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YZ의 좌표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X좌표만 바뀌어요. 부호가.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되어지겠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PQ의 길이는 요대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2, 3, 2, 3 변동 없고 얘만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 거리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길이가 2입니다. 2. X좌표로 봤을 때. 그죠? 이 길이 2죠? 그러니까 4. 아니면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얘 빼기 얘. 그러니까 4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를 하니까 0. 얘 빼기 얘를 하니까 0의 루트. 그러니까 4. 그대로 읽어나간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버린다. 됐습니까? 공식처럼 사용하게 될 예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문제. A라는 점을 1, 4, 5로 주겠습니다. B라는 점을 마이너스 1, 2, 3으로 놓을게요. 자, 이 두 개의 점하고 P라는 점을 XY 평면에서 하나 택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P의 길이와 PB 길이, 두 선분의 길이 이 합의 최소값을 한번 좀 구해보자 하는 문제. 근데 문제를 써놓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드나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상황을 지금 보면 XY 평면 위에 P라는 지금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면에서도 그렇고 공간 도형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선분이 최소의 거리를 견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A라는 점을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A-라고 합시다.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는 이렇게 가는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을 일직선으로 놓아줄 때가 가장 짧은 거리니까 P라는 점을 살짝 이동시켜가지고서 이렇게 놓아주면 어떨까? P가 여기가 되어진다면, P'의 위치에 되어진다면
바로 그게 최소 길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식들을 세워왔습니다. AP 선분의 길이와 PB 선분의 길이는 A-P에서 PB로 가는 요 길이하고 똑같은데 그때 요거의 최소값이 요거라 그랬다. A-P- 플러스 P-B와 같다. 최소값이 요거다. 이것의 길이는 A-B와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A-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되네요. 145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XY 좌표는 변동 없고 Z 좌표만 음으로 바뀌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64, 72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72면 6루트 2죠. 요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여기가 평면 위에서 있었던 일들, 직선 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공간상에서도 이렇게 같은 구조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라는 점이 1, -2, 3입니다. B라는 점이 2, 1, -2예요. 자, 이때 선분 AB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Y 평면을 생각을 해요. 자, 이때 XY 평면하고 선분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우리.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 세타에 대한 코사인 B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황 우리 공간도형에서도 얘기했었었죠? 그때 우리 어떤 방식으로 풀었었죠? 정사형, 이면각. 그쵸? 여기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상황을 좀 봅시다. 여기에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XY 평면입니다. 그런데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1, -2, 3 있고 B라는 점에 Z좌표를 보니까 얘 음이야. 요건 양이고 그러니까 요거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자, B라는 점이 2, 1, -2 요런 정도의 머리 씀새 그게 공간 도형에서 필요한 겁니다. 공간 좌표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렇게 선이 이어졌다. 요렇게 이어졌다.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에 공간 도형이었다면, 공간 좌표가 아닌 공간 도형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얘를 여기다 요렇게 정사형을 내리죠. A-. 요것도 여기다가 요렇게 정사형을 내려요. B-. 그래서 두 개를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AB하고 A-B가 이루는 각이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B를 구하라.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직각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즉 이 길이에 의한 코사인 B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일단 A-B- 길이도 구하고 AB의 길이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되어지겠네. AB의 길이 분의 A-B'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Z좌표가 제로죠. 1, -2, 제로.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2, 1, 제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1, 9, 25. 그러면 35가 되나요? 여기가 루트 35가 되겠네요. 산수 계산부터 먼저 해놓고 정리합시다. 그 다음 A-B'의 길이는 1, 9, 루트 10이 되어지네요. 루트 10. 더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됐나요? 자, 이게 지금 좌표 공간에서 점을 읽고 주변에 있는 점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복잡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어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여러 차례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